저는 이 외교부 차관의 답변도 참 마음에 안 듭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아랍에미리트 국민들 입장에서 가장 위협을 느끼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동에서. 어디입니까? 네, 위협을 느끼는 나라가 어디예요, 실질적으로? 이란 아닙니까?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랍에미리트는 군사력도 필요한 거예요. 왜?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아랍에미리트 국민들은 이란을 최대 위협 국가로 보고 있고 적대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가 따라서 어떤 상대방을 자극할 수도 있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델리케이트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란이 아랍에미리트가 국방력이 필요한 것은 당장 이란 때문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외교부를 대신해서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알려져 있는 건 다르고 그런 건 다른가? 그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파병을 해서 아랍에미리트를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평화유지군 아니죠? 거기 가 있는 군대가. 네, 평화유지군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 있는 아랍에미리트에 가 있는 군대가 평화유지군이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UAE하고의 안보 협력을 위해서 가 있습니다. 안보 협력을 위해서 가 있고 아랍에미리트 UAE는 안보적으로 불안하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의 그 국방력을 지금 갖다가 쓰는 거 아니에요. 왜? 이란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점을 왜 사실인 얘기를 갖다가 자꾸 빙빙 돌려가지고 말이지 전혀 무슨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한 것처럼 그렇게 대답을 합니까? 자, 지금 저도 지난주에 일본을 다녀왔는데 앞서도 뭐 질문이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이 강제징용 해법, 이 외교적인 해법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지금 네, 현재로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강제징용 판결대로 하면은 어쨌든 그 일본 기업 자산은 현금화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문재인 그렇습니다. 대통령조차도 이건 안 된다. 외교적인 해법을 마련하라. 이게 전 정권의 마지막 입장이었던 걸로 전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이 문제 해결은 외교적인 해법밖에 없다. 라는 인식하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이제 내놓은 안이 말하자면 제3자에 의한 피해 변제 방안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거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는 거죠. 아직 저희가 확정하진 않았습니다. 확정하지 않았지만 물론 이 해법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여전히 일본의 어떤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뒤따라야 되고, 그죠? 네. 성의 있는 호응 조치의 내용은 역사 문제에 대한 사과와 또 기여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뒤따르게 된다면, 이런 걸 일본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다면, 이러한 제3자 대변제안은 이제 우리 정부의 해법으로 발표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발표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성의 있는 호응을 끌어내는 게 이제 외교적인 이제 노력의 결과라고 보는데, 네. 지금 현재는 일본으로부터 어떤 반응을 좀 받고 있습니까? 반응을 얻고 있어요?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 아태 국장이 어제 오늘 이틀 동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올해가 김대중 오부치 한일 파트너십 선언 25주년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일 관계가 가장 좋았던 시절은 김대중 노무현 시절이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일본에 국긴 스모 대회가 장충체육관에서 열릴 정도였으니까요. 예? 일본에 무슨 엔가가 들어와도 누구도 그때는 토착외고 죽창가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시절은 감히 그런 단어가 없었어요. 가장 한일 관계가 좋았던 김대중 노무현 시절로 한일 관계로 되돌리고 싶은 것, 이게 우리의 외교 목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DJ 오부치 선언에 관통하는 정신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한일 관계의 전범, 한일 관계의 교과서라고 치부되는 DJ 오부치 한일 파트너십 선언, 그 정신을 관통하는 메인 쓰임은 뭐예요?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를 향해서 한일 관계에 그렇죠.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건데, 저는
DJ 오부치 선언을 관통하는 정신은 상호 존중이라고 생각해요. 상호 존중할 때만 미래에 대한 설계를 서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들을 일본에게 설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제가 일본을 가서 아소다로 전 총리도 만나고 누카가 이란 의원님 회장도 만나고 관방장관도 만나고 그랬는데 그 당시 기시다 총리와 하야시 외상 부재 중이었어요. 외국 순방 중이어서. 근데 아마 기시다 총리가 일본에 있었더라면 우리 일행들을 좀 만나주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를 갖는데 일본도 전 정권과는 완전 대화를 단절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화를 지금 재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일 간의 새로운 기류가 지금 불고 있죠. 김포 하네다 공항 셔틀도 재개가 되고 코로나 규제도 면제되고 비자 면제도 복원되고 한일 관계가 새롭게 과거에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고 또 뭐 다른 정파에서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도 못해요. 제가 볼 때는 제3자 대의변제 이런 것이 과거 문희상 국회의장님 아이디어랑 맥을 같이 하는 것이고 더 이상의 해법이 없어요. 전 박병석 의장님도 이렇게 그윽한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 문제를 여야가 함께 풀 수밖에 없다. 저는 이 문제 해결 뒤에 또 문제가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뭐 특별법 문제라든지 또 있어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도 특별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또 이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사실 뭐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도 되고 사법파동 났지만 박근혜 정부도 외교적인 해법을 찾으려다 그런 거예요. 무슨 다른 거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 조금만 더 일을 하고 진지해서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후회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이 거의 유일한 마지막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좀 처리해 주시되 한 가지 더 묻고 일본만요. 난 분명히 일본의 정계 지도자들한테 얘기했어요. 한일 관계는 무역 분쟁 풀듯이 할 수가 없는 문제다. 우리 입장에서는 아픈 과거의 상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는 걸 알아달라. 네? 그리고 내가 줄탁동시라는 얘기를 했어요. 병아리가 세상에 나올 때 안팎에서 이쪼아야 이 껍질을 벗고 나올 수 있듯이 이 한일 관계라는 문제는 어느 일방에서 혼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충분히 내 일본 조야에도 설명을 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특히 DJ 오부치 선언을 관통하는 정신은 상호 존중의 정신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접근하고 접점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